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네, 추운 겨울 날씨인 만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서울을 이동하는 대중교통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가 없는 교통 소외 지역도 많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는 서울의 경전철 신설 상황과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심 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짚어봅니다. 네, 먼저 서울의 경전철 가운데 도봉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우이신설선은 지난 2017년 개통 이후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6년 사이 단 한 차례도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부진한 1호선 방학역과의 연결, 우이방학 연장 사업이 적자 탈출의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의견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오후 시간대.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버스는 막히고 그러니까 신호 걸리고 그러니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딱 제 시간에 운행을 하니까 좋아요. 이게 없었을 때는 맨날 버스 타고 나가서 수유역이나 미아역 가서 전철 갈아탔는데 그 시간보다 여기서 바로 가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만족도에도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개통 첫 해 102억 원이던 적자는 이듬해 192억 원까지 늘어났고 이후 매년 100억 원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승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결국 오후 시간대 승객들의 높은 만족도는 텅 빈 객차가 주는 쾌적함이 큰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을 때는 이제 워낙에 너무 많고요. 적을 때는 좀 한가한 편이긴 해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출퇴근 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확 좀 몰리는 시간대체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이신설선 평균 이용객은 하루 13만 명으로 예측됐지만 6만 6천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지난 2020년 이미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승객들은 1호선 방학역과의 연결, 우이방학 연장 사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죠. 저 북부지방 경기도 북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참 좋으니까요. 여기서 저 성수역까지 가서 이렇게 가서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낫지 아무래도. 원래는 이제 신설동에서 1호선 갈아탔는데 이제 방학역이랑 연결되면은 방학역에서 갈아탈 것 같아서 1호선 우이신설선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1호선 연결에 따른 승객 분산, 출퇴근 시간 외 승객 증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두량에 불과한 경전철 크기입니다. 도봉구 쌍문동, 방학동의 역사가 만들어지며 많게는 하루 4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출퇴근 시간 승객이 몰리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많아서 좀 불편해요. 끼어서 가서 좀 차량도 늘리면 좋겠고, 제가 8시쯤에 타는데 배차 간격도 좀 좁히고 차량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만족도에도 좀처럼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이신설선. 우선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수익 보전 제도 등 운영 방식 변경도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또 우이방학 연장 철도 노선의 설계와 공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별도로 진행했는데 서울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한 번에 시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솔밭공원역에서 도봉구 해등로와 도당로, 방학역까지 3.94km의 연장 노선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를 합쳐 4,340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경전철 연장은 예비 타당성과 환경 영향 평가 등 고비의 고비를 넘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조기 착공을 예고했던 서울시는 올해 우이방학 경전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 제조사가 마무리되면 23년 하반기 기본 계획 승인을 거쳐서 24년 본 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 영향 평가가 보류됐던 우이방학 경전철은 올해 5월
최종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거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역시 지난해 떨어졌다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전철 설계와 공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전철 연장 기본 설계를 수립한 후 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각각 2년이 걸리는 과정을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와 시공, 건설까지 일괄 수주 계약 방식이어서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턴키를 우리가 이제 기준을 물론 주면은 네. 그 설계부터 제안을 해서 네.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네. 공법을 또 신공법을 사용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잘못되면은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죠. 서울시는 우이방아 경전철의 공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됐던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첫 사업인 만큼 2029년까지 우이방아 경전철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서울시의 설계 고민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받겠다는 계획인데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이방학 연장 사업이 처음 등장한 건 18년 전인 2005년입니다. 우이신설선 완공 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 개통 6년이 지나도록 기본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이신설선은 운행 첫 해부터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속도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전철이 점차 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22년 설계 착수, 24년 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 제출된 건 올해 8월. 때문에 빨라도 2024년은 돼야 설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걸림돌이 되는 건 예산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규모를 놓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야 설계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보다 2, 3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설계를 위한 예산은 본 예산이 아닌 내년도 추경안에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가 이제 뭐 기본계획이 승인이 이제 기본계획이 나야지만이 이제 뭐 사전 절차 이행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정기실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역할입니다. 지금 이것을 뭐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는 얘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걸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향후에 내년에 어떤 뭐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 없게끔 그렇게 어떤 추진 절차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서울시는 의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늦추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사업비 문제로 논의 절차가 길어지고 있을 뿐 사업은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규정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고 편성하고 편성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이 어떤 다른 후속 절차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서울시가 자꾸 스테이를 지키고 어떤 안 하려고 하는 건 어떤 뉘앙스가 아니냐 그건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가까이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는 우이방학 연장 사업.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보셨을 텐데요. 이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당 현수막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길래 그럴까요? 김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는 건 주로 가로수나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차도와 보도를 구분짓는 펜스에도 종종 설치됩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곳에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칫 보행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운행하시는데 좀 어려우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방해 많이 되죠. 어떤 점에서? 시야적으로,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과 비슷한 높이에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건너편에서 봤을 때 간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저희가 안 보일까봐 그런 거는 좀 걱정이죠. 약간 멀리서 저희가 간판이 안 보일까봐. 이렇게 간판을 가리면 시민들도 불편합니다. 찾아야 할 곳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뭘 찾고 싶은 그 간판을 보고 싶은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간혹 그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훨씬 늘 걸로 보입니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루빨리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 같은 현수막 때문에 지난 8월 인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또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대로변, 신호등을 가리지 않고 난립한 정당 현수막.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5개 광고물법 시행 전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서울시 의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약 75%는 정당 현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은 78%에 달했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 방해와 심리적 불편 등을 경험했고 85%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응답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됐고 9월 상임위를 통과한 뒤 2개월여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상업 현수막은 이제 바로바로 철거하면서 공공 현수막은 그만큼 좀 덜 고층 입장에서 덜 정비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봐주기라든지 좀 애매한 부분, 정당에서 건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이제 국회의원이나 그 시구 의원들이 거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손대기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준 마련에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시 따라야 하는 기준을 넣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 1개씩만 걸 수 있고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 개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인천시와 울산시, 광주시와 대구시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울의 몇몇 자치구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서울 송파구와 서대문구 등을 다녀왔습니다. 거리 곳곳이 깔끔합니다. 다른 지역 사거리에선 쉽게 볼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이 없어서입니다. 서울 송파구는 정당 현수막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구청 측이 만든 주민평가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평가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정당 현수막은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위주입니다. 지난 11월 1일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뗐습니다. 그전에 정당 현수막이 합법화되면서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 도시 미관을 해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방, 조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길이나 특히 학교 주변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정당 현수막을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행정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도 만족해합니다. 많이 바뀌었는지 좀 실감이 나시는지 좀 예, 싶어가지고. 실감 나요. 사거리에 해놓은 거 보면은 아주 혐오스러운 막 배가 붙여놓는 거 아주 내가 그냥 뛰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없어졌어 많이. 서대문구는 지정계 시대를 확 늘릴 계획입니다. 정해진 곳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의회를 통해 정당들에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정계 시대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서초구도 정당 현수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공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서울의 정당 현수막. 법 개정 전 먼저 해결에 나선 자치구들 덕분에 서울 곳곳에 짙게 깔렸던 정당 현수막 공해가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요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참여하면서 고등학교 1년의 학점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서울 오디세이 학교를 장두성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의 삶의 방향과 꿈을 찾아주는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오디세이 9기 장지민 학생 아버지 장두성입니다. 학교 얘기했을 때 둘 다 서로 학교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줬고,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기회라면은 1년 동안 너가 하고 싶은 거 혹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키우는 과정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작년에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자퇴를 해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반 학교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교과 과목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좀 심해가지고 일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한번 징검다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안학교랑 일반 학교랑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오디세이 학교에 들어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거 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일반 그 교과에 그 거부감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남들과 다른 의견을 마주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내 의견은 이렇고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를 회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 신지영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운영해온 학교인데요. 서구에서는 갭 이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기 1년 전에 좀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하게 해주는 학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대표적으로 덴마크 애프터스콜레를 모델로 해서 한국형 애프터스콜레인 저희 오디세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다음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학교입니다. 예비 신입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예비 신입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고등학교 3년을 전체 다 보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원하는 진로하고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더 구체적이게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이라는 그런 긴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린 학생으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민이가 이 학교를 선택하고 하기로 한 결정은 그 내성적인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내린 가장 큰 결정이었거든요. 정말 다 반대를 했지만 물론 저도 100% 찬성은 아니었어요. 그랬지만 지민이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지민이를 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정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학부모수첨의 학부모 장두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인병 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할래요, 약 먹을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맞는 운을 찾다가 이제 동호회에 들어와서 이제 한 1년을 열심히 하니까 모든 이 수치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무슨 운동하셨길래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냐 가지고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자세 배우는 것부터도 재밌었고 처음에 모래 처음 밟았을 때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삿바 잡는 것도 재밌었고 시합 해봤던 것도 재밌었어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저희 고등학교 선수들이 1대1 맨투맨으로 이제 직접 이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력들이 향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저희도 근데 저희 기술을 막 할 때는 자기가 또 가르침 받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면서 또 자기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름판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호인 분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면서 씨름판이 더 커지면은 저희도 이제 인기도 막 받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첫 주말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지역의 알찬 소식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